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몸 상태가 좋지를 않아 가지고 좀 간략하게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코감기랑 목감기가 같이 왔는데, 제가 원래 잘 안 아프거든요. 잘 아프진 않는데 이 환절기에 한 번씩 목에 뭔가 좀 무리가 가면 꼭 좀 몸살 감기를 한 번씩 겪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좀 쉬고 싶긴 한데,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 영상 일요일에는 꼭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또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은 조금 간략하게 찍을 테니까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 결론 위주로만 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서, 이게 좋은 금리나 국면인지 나쁜 금리나 국면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왜냐면 자산시장에서 과거의 금리나 사이클의 모습을 보면 뭐 좋았던 때도 있었지만 나빴던 때도 있었고, 결국은 그거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점은 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정책 대응이 경기의 하강 속도를 충분히 압도할 수 있을 거냐 아니냐가 이제 저는 이제 핵심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조금 뭐 프락시로 알 수 있을 만한 게, 경기가 빨리 하강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금리를 인하하든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필요성을 우리가 실업률로 대체해서 보고, 반면에 이런 실업률 상승, 뭐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여력, 여지, 이거를 결국은 물가의 상승률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실업률하고 이 물가 상승률의 이 속도를 비교해 보면, 좋은 금리나 국면이 이어질 것인지 나쁜 금리나 국면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합한 경제 고통 지수를 좀 주의 깊게 보자, 이제 이런 말씀 뭐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조금 이제 탄력은 그렇게 빠르진 않고, 기울기가. 반면에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지금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CPI 기준이고, 전주에 나왔던 코어 PC 물가도 뭐 궤적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속도로 봤었을 때는 실업률의 상승 속도보다는 물가 하락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정책적인 여력상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대응 여력이 지금은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아마도 뭐 지난 9월 달에 FOMC가 첫 번째 금리 인하를 50bp로 때려놓고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도 됐던 것 같고, 다행히 그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포장도 파월 의장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금리 인하를 통해서 고용시장에 어떤 대응을 할 때는 대규모의 실업이 나타날 때가 아니라 고용시장이 좋을 때다. 근데 지금 뭐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냐. 근데 우리가 50bp 인하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선제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주장이 지금 먹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여지는 지표상에서는 여기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실업률이 급증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지금 적극적으로 일단은 50bp를 해줬으니까. 그리고 지금 11월 7일 날 있는 FOMC, 지금 다음 달 정도 있는 FOMC에서 현재 50bp 인하 가능성을 한 53% 정도로 과반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연준은 뭐 연말까지 25를 예고를 했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뭐 11월에 50bp 더 하고 그 다음에 뭐 12월 가가지고 한 번 정도 더 하지 않겠어? 뭐 이런 지금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 시나리오가 크게 무리한 전망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지난주 발표됐던 PC 물가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뭐 정책 여력들이 조금은 커지고 있는 거고, 뭐 그리고 다행히 연준 내에서도 지금 미셸 보우먼 정도만 조금 매파적이고, 나머지 위원들은 계속해서 좀 적극적인 대응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현재까지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아직은 좋은 금리 인하 국면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뭐 전하고 싶은 이제 오늘의 메시지이고요. 플러스 이제 지난주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준율 인하도 하고 뭐 정책 우대금리 등등등 해서 뭐 총 190조 원 정도 이제 푸는 이런 정책적인 대응을 단행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동안 사실은 이제 미국 위주로의 어떤 성장 동력이었고 중국은 이제 오히려 이제 약간 골칫덩어리 이런 측면이었었는데 이런 그 중국마저도 강한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결국 이제 중국도 뭔가 모멘텀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기대감들을 좀 갖게 됐죠. 지금 이게 상해 종합지수거든요. 보시면 지금 9월 10 며칠자에 2700 갔던 게 지금 3087인데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새총 당기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당겼다가 휙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항생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더 가파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고점을 뚫고 간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게 되면은 지금 상해와 항생이 거의 13% 가까운 상승세를 지금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해 보면 일단은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기 부양에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아직은 그렇게 늦지 않은 상태에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금리나 국면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이어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아직은이라는 조건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원래 과거에도 보면 금리나 시작하면 초반에는 좋은 금리나 국면으로 인식되다가 이게 나중에 갔었을 때 나쁜 금리나 국면으로 넘어가 버려요. 왜냐면 경기라는 게 이 부양책이 효과를 내는 데는 제가 시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경기 부양책 쓰고 금리나 하고 있는데 이 효과는 6개월 이내에 나타나거든요. 실물 경기에 전이된 그 영향력은 지금은 이제 심리를 건드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향후 6개월 동안 뭐 경기가 잘 유지가 되고 심리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고 한다면 괜찮을 수 있는데 이미 늦어버렸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이 아니라 뭐 3개월 전에 뭐 6개월 전부터 경기 부양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늦어버리는 거라고 한다면 설령 지금처럼 초반에 좋은 금리 인하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몇 개월 지나면은 이거 이 정도로는 안 되겠는데 이런 국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계속 지켜봐야 된다. 뭐 지금 답을 내려가지고 뭐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도 상반기에 무조건 경기 침체 옵니다. 무조건 주식 뭐 폭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한 주장이고 거꾸로 무조건 연착륙합니다. 지금 또 조정 심하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과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정반합의 관계로 일단은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위험이 생겼고 이거에 대한 정책 대응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얼마만큼이나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을 건지를 계속 저울질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반합 이런 식으로 근데 일단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거에 대응하는 정책 대응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해석은 괜찮네. 정책 대응 잘 이루어지고 있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가면서 일단은 자산시장을 접근하는 게 좀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11월 FOMC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11월에서도 지금 시장의 기대처럼 50bp의 금리 인하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러한 그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철저하게 밸류와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미국 주식은 어쨌든 좀 비싼 영역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상승 탄력은 상대적으로는 좀 제한적일 거고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아직 정고점을 회복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미국 시장보다는 한국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 두 가지가 그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고 한국도 이제 금리 인하 여전히 커졌는데 가계부채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9월 달에 어쨌든 간에 뭐 연휴 효과 플러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조금 꺾인 부분이 있고요.
뭐 일평균으로도 마찬가지고, 물론 연휴를 제외하면 일평균으로는 8월하고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정부의 의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가 이제 대출 규제라던가 이런 걸로 이제 좀 옥죄일 것 같고, 한국은행은 지난주에 신성환 금토위원이 얘기한 걸 보니까 지금 뭐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안정될 때까지 기다릴 여력이 못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정책 여력, 이제 그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콧물이 나오네. 어딨어. 이번 주에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이벤트가 뭐가 있냐면, 지금 월요일날 그 산업활동지표 나오고, 뭐 수요일날 우리 물가 나오는데, 월요일날 하는 총재가 최상목 부총리를 답방을 합니다. 세종청사에 가서 뭐 기재부에 답방을 한 형태인데, 뭐 이때 조금 뭔가 조금 더 이제 정책적인 조합에 대한 확신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 금통위가 10월 11일이거든요. 지금 요번 주 말고 이제 다음 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 10월에 25p 금리나 한국은행이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도 좀 경기부양책이 나온다라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금투세 문제인데, 지난주에 사실 그 민주당의 금투세 공개토론 화요일날 있었던 거 제가 좀 기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구독자께서 댓글에 달아주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뉴스에 나오기 전부터 얘기하셨던데, 댓글에 역할극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뭐 이런 말씀 해주셨고, 실제 당일날은 뭐 김영환 위원이 뭐 인버스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제가 개인 방송인데, 뭐 저는 개인 방송이지만 이제 좀 저희 회사에서도 듣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세게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제가 익명의 방송을 했다면 뭐 엄청 세게 얘기를 했겠죠.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개인 방송이지만 많은 그 약간 저를 아는 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을 세게 못 하겠는데,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모습을 보니까 어쨌든 역풍을 좀 맞았잖아요. 여론 자체가 너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의총해가지고 국감전에 결론을 내겠다. 그래서 뭐 아마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이 날 것 같고,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년 1월 1일 금투세를 강행한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준비도 안 됐고,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인지도 명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또 이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그래도 뭐 한 50%, 51%는 되지 않냐라고 저도 기대 섞인 전망을 해보고요. 그럼 제가 우리 시장이 그동안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자체적인 경기부양책이 없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가 조금 완화되는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1, 2, 3, 4, 5주째 계속 순매도인데, 지난주에는 그래도 다행히 순매도 규모가 조금 줄었어요. 8,900억 정도 순매도를 좀 줄였는데, 그리고 이제 뭐 지난주에 그 마이크론 문제도 있었죠. 그 모건 스탠리가 한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까는 리포트를 냈는데,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말도 안 된다. 이 새끼들 진짜 지그들 포지션 잡고 저런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줬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단 늘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하는 걸로까지 나타났고, 이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하이닉스도 조금 힘을 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은 좀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좀 모멘텀이 아직 약해 보이지만, 어쨌든 뭐 여전히 삼성전자 62,000원, 하이닉스 18만원대는 이 딥밸류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저는 좀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 나쁘지 않은 모습일 것 같다. 전체적으로 좋은 금리나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고, 한국 시장은 특히 밸류ation 부담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들이
작용했었는데 뭐 그 부분도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자체적인 경기 부양책 감안해보면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조금 이제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근데 한국 시장 너무 변수들이 많고 악재가 많아가지고 사실 저도 막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왜 한국 시장이 내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일단은 길게는 조금 저도 뭐 결과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는 계속 아웃퍼폼 할 건데, 단기적으로는 약간 미국이 좀 비싸져 있고 한국이 싸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한국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만한 구간에 있는 것 같다, 이 정도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 그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도 이제 대부분을 다 이 해외 주식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이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게 굳이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 할 만한 이유가 전혀 못 찾겠다라는 거고, 뭐 해외 시장 너무 편해졌고, 그래서 저도 일단은 지금 국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을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도 해외 주식 비중 앞으로 계속 늘려가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식시장은 그렇게 좀 보고요.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채권시장도 나쁘진 않아요. 연준이 50bp 금리나 해주고, 뭐 한국은행도 금리나 25bp 한다고 하면 괜찮긴 한데, 문제는 좀 이미 너무 선반영한 국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댓글 보니까 여러분 제가 댓글 다 확인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댓글에 답변을 웬만하면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업무 바쁘니까 못 드리는데, 이제 시간 되면 꼭 드리고, 아니면 제가 방송에서라도 소화를 할 건데, 어떤 분께서 왜 금리나 했는데 미국 금리 다시 올라갑니까? 장기 금리 언제쯤 사야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 누가 주셨던데, 이 선반영인 거죠. 미국 기준금리 50bp 이나 했지만 10년짜리가 지금 3. 뭐 그 당시에 60 뚫고 내려갔으니까, 아직 기준금리는 저기 5.0에 있는데 얘가 지금 3.6까지 내려갔으면은 뭐 140bp 이상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금리 3.5인데 3%를 깨고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 2번 이상의 인하를 지금 반영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채권 시장이 더 강해지기는 레벨상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이제 언제 강해져야 되냐면 금리 인하가 목전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러니까 요번 주 말고 다음 주에 금통에서 금리 인하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FOMC에서 미국 금리나 해주는 그 타이밍이 좀 가까이 오면, 그때는 조금 더 다시 좀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가격도 좀 올라갈 여력은 있는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숨고르게 하겠지만, 뭐 아직도 이전 수준과 비교해 보면 금리 레벨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채권 쪽 장기 포지션은 그냥 계속 들고 가도 저는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얘기할게, 뭐 이 정도 시황 얘기하고요. 오늘 이제 빨리 포트폴리오 얘기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좀 생각보다 길어졌네. 일단 지난달에 제 포트 성과를 보여드리면, 다행인 게 그래도 YTD 기준으로 8%까지 수익률이 좀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면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저는 이제 조금 수익률이 그래도 우상향 하고 있는데, 제 연간 목표가 7%인데 8%면 사실 저는 그냥 요 정도에서 그냥 좀 차익 실현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는 저는 이제 안 할 건데, 어쨌든 9월 달도 성과가 나쁘진 않았고, 전체적으로 원자재, TDF, 그 다음에 국채,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여행 레저, 화장품, 뭐 2차 전지, 게임, 이런 쪽 섹터가 좀 괜찮았고요. 안 좋았던 거는 이제 리츠 조금 여전히 약보합 정도였고, 반도체, 그다음에 헬스케어가 좀 조정받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AI 로봇, 조선 탑3 플러스 이 정도는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포트 비중하고 향후 이제 다음 달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면, 원래는 지난달 계획이 좀 지켜보자 쪽이었어요. 현금 좀 6.5 정도로 조금 그래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좀 지켜보자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조금 사볼 만한 레벨 된 것 같다. 우리 현금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이미 좀 포트를 리밸런싱을 해서
현금을 좀 줄이면서 국내 주식하고 채권, 그 다음에 리츠 위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한 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지난달에 타이거 헬스케어, 방산, 그 바이오액티브는 좀 차익 실현을 좀 했고요. 고루고루 많이 샀어요. 제가 지난주에 좀, 이 정도면 사볼만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채권, 주식, 리츠를 주로 샀고, 채권은 뭐 장기, 단기, 그 다음에 뭐 미국, 국내 할 것 없이 이제 고루고루 샀고, 물론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주식은 반도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2차전지 테마, 요거는 제가 기존에도 가격 좀 빠지면 살 거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종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리츠는 일단 금리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리츠 종목들도 이제 조달금리에 대한 비용이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현재 구간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지난달에는 리츠가 추가적으로 약보합했지만 저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저는 이미 포트 조정을 상당 부분 많이 끝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다음 달이죠. 10월 달에도 지금 현금이 5.8%인데 한 4%까지 좀 더 현금 비중 줄이고, 반면에 이제 주식 쪽을 조금 더 여전히 좀 늘리고 싶다라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봤었을 때는 주식 중에서도 이제 해외 주식보다는 이제 국내 주식, 저는 지금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국내 주식이 좀 더 모멘텀 있다고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을 더 유망하게 봅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요거를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를 보면 조금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지난 일주일 동안 보니까 외국인들이 여전히 삼성전자 팔았어요. 근데 이제 매수 종목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 현대차, 삼바, 포스코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에코프로, 그 다음에 뭐 신한지주, 잠시만요, 전화번호 먼 전화가 와서 받아봤더니 여론조사 예, 괜히 받았습니다. 에코프로, 삼성생명, 신한지주, HMM, 에코프로, 뭐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약간 반도체 얘네들 그래도 나쁘지 않게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의외로 지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캐즘에 대한 우려들이 있긴 있는데 밸류에이션 상에서 좀 많이 조정받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테슬라가 좋으니까, 사실 테슬라를 이제 2차전 전기차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죠. 얘는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잘 나가면 뭐 그에 상응해서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다음에 화장품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강한 경기 부양책을 내놨고, 또 요번 주부터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뭐 한국에도 좀 오지 않을까요?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조금, 지난달에는 제약바이오가 좀 조정받긴 했지만, 뭐 그래도 지금 외국인들 삼바 위주로 많이 사는 걸 보면은 뭐 이런 것들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 종목을 조금 현금, 뭐 참고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현금 비중의 레인지는 빵에서 1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금 많이 가져갈 때는 10% 가져가고, 많이 안 가져갈 때는 그냥 빵이에요. 지금 이제 5.8이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는 제 현금 비중의 레인지 상에서는 보수적으로 봤다가 이제 그거 조금 줄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현금을 반드시 주식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채권도 사고 리츠도 사고 때로는 뭐 원자재도 사고 하는데, 하여튼 최근의 움직임은 지난달은 리츠랑 국내 채권이랑 뭐 국내 주식 정도를 샀고요. 이제 10월 달에는 조금 더 국내 주식, 최근에 조금 외국인들의 매수 어떤 흐름에 좀 변화가 있는 것들 위주로 사겠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 상황 보다가 이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 볼까라는 거지, 뭐 제가 뭐 약속을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제
대신 어떤 거를 지켜볼 거냐면 이번 주에 결국 가장 중요한 지표는 두 개예요. 10월 1일 날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지표인데, 제가 이제 매월 초마다 아마 숙제 검사 하듯이 계속 이 ISM 제조업 지수와 고용지표를 계속 지켜보면서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행히 ISM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 고용지표도 지금 컨센은 나쁘진 않더라고요. 물론 그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좋아져도 기준치 50을 하회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컨센보다 계속 실제값이 낮아가지고 조금 악재로 작용하긴 했는데, 일단은 뭐 50bp 금리나라는 예방주사를 한번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표가 완전 망가지는 정도만 아니라면, 일단 뭐 지난달에도 예상보다는 안 좋았지만 조금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그 실업률도 현재 4.3 올라갔다 4.2로 살짝 떨어졌는데 이번 달 유지할 것 같은데, 지금 속보성 지표인 실업수당 청구 실적을 보면 최근 실적이 되게 괜찮아요. 청구 그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인원들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고용시장이 이렇게 막 망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보면 뭐 11월까지 또 특히나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10월달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니지 않나 싶고, 다만 대선 이후로는 저는 조금은 불안하게 보고 있어서 아마 10월 달에 시장이 조금 좋아지면 11월 이후로는 다시 좀 보수적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10월 말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죠. 어차피 뭐 한 달 이후를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 시장이라는 게 이게 계속 살아있는 생물체 같아가지고 답을 정해놓고 접근할 수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10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아직은 경기 침체보다는 금리 인하의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좋은 금리 인하 국면으로 보인다라는 부분, 그리고 국내로 봤었을 때는 그동안 그 부담으로 작용했던 금투세가 좀 해소될 여지,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해외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이 조금 모멘텀을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았나. 다만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이고, 장기적으로는 뭐 미국 시장에 대한 뭐 전망이 뭐 국내보다는 좋아 보인다라는 정도,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또 이제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요번 주 징검다리 연휴니까 또 가족들과 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